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서 양성 템베고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우리 건달대 앵커님이 찔러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찔러라 할 때는 정말 확신이 있고 리스크가 거의 없을 때, 그리고 대형주가 그러죠. 소형주는 저는 지르지 않습니다. 소형주는 언제 급등락이 심하니까.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정말 초대형주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은 기회가 오면 빠르게 리스크 없을 때 그냥 다 질러버리면 계좌 수익률이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저는 전 종목 다 손절해라, 마이너스는. 다 손절하고 그냥 1억이면 2종목 하고 1억 이상 한 4종목만 딱 편입하면 한국 주식 한 개, 미국 주식 한 개 딱 하면 그냥 계좌 수익률 수십 프로 금방 회복하거든요. 그럼 만약 50%가 내가 계좌 수익을 낸다면 한 30, 40% 손절한 것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절을 50% 마이너스로 손절해버렸어요. 만약에 10,000원 이상 5,000원 손절하면 내가 이걸 회복하기 100%를 내야만 회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돈을 못 버신 투자자들, 일반 대중 투자자들은 항상 손절을 했어요. 만약에 반타작으로 50% 마이너스 손절하면 그걸 가지고 또 1, 20% 빨리 먹고 나오려고 1, 20% 보고 들어가면 성공하면 되는데, 다시 교체를 할 때는 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즉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50%예요. 성공 확률도 50%죠.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데, 이제는 장이 지수가 가지 않는 장, 그 박스권 장에서는 진로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추세 상승할 때는, 강세장에 왔을 때는 그냥 비중을 50% 이렇게 한 종목 집중 투자해도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아는 게 최고의 어떤 공부를 해놔야만, 올인 투자라든지 50% 이상 집중 투자하고 100% 올인 투자하는 것은 최고의 수준, 전문가 이상의 수준 능력을 갖춰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미국 주식을 주로 봐드리고 한국 주식을 봐드리는데, 그럼 23년도에서는 엔비디아, 저는 10년 동안 엔비디아만 사라 그랬거든요. 2012년, 10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엔비디아는 아무 때나 질러놔도 보유만 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년부터는 엔비디아도 $140 와서 전 연말에 전략 매도 아니면 3분의 1은 장기로 보유하고 3분의 1 팔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식 목표가 3년, 5년 목표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을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처럼, 그럼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계속 못 갔잖아요.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계속 지금 박스권이에요. 연봉을 보더라도 사실 2020년도 잠깐 오른 가격에 지금 매트 있습니다. 종가에 2,873에서 지금 2,700대니까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미국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일본도 많이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랑 중국이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죠. 그럼 다시 이거 돌파한다고 간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식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돌파하고 3,000포인트도 가고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정치인이 말해서 5,000포인트가 나는 재임 기간의 목표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구조적으로 뭔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아요. 즉 경제 성장률이 아주 높게 고성장을 재개하든지, 그게 안 되면 주식을 사게 만들어서, 즉 배당을 받게 살게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못하고, 일본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2011년부터 배당을 살아서 배당 받아서 소비도 하고 노후도 대비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엄청난 밸류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다 좋은 주식을 싹쓸이하는 펀드도 만들고 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가려면 경제 성장이 지속적이 안 된다. 그거라도 해야만 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살리는 게 경기를 살리는 거고 소비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가 2,8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럼 그 중에 절반은 주식을 하잖아요. 어린 사람이나 어르신이나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반드시 시장을 살려야 돼요. 가장 급선무가 경제정책을 해서 기업도 잘 활동하게 했고, 그 다음 주식시장 살리는 방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이 살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빨리 버니까 빨리 쓰잖아요. 짧은 소비가 빨리 나. 그러면 시장이 조준이 올라가면서 소비도 되니까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 시대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먼저 해보고요. 자, 먼저 미국 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보시면 나스닥 종합 연봉 차트 보면 올해는 잘 못 가죠. 작년에까지 2년 동안 급등하고 나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잖아. 밑꼬리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주식이 얼마나 하기 쉽냐면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는 박스가 제가 보는 하늘선인데 요게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가니까 이격을 좁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가일권 들어가 있잖아요. 연봉 차트로 보면 가일권 들어갔으니까 올해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월봉 차트도 보시면 급락했잖아요. 여기에 급락했다가 관세 때문에 다시 급등했어요. 그럼 수급이 살아있다. 수급이 살아있으면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쉽지 않은데 큰 악재가 나와야 다시 하락으로 들어서는 아니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을 이제 어저께 수요일 저녁에 저녁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보니까 한번 오늘은 저는 늘 23년도 여기 엔비디아는 엄청 하고 테슬라 늘 봐주잖아요. 미국의 핵심 두 종목이 엔비디아, 테슬라입니다. 대형주 중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로 섹터가 되고 또 테슬라로 섹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AI 반도체, 인종의 머리를 구성한 속, 그 다음에는 다시 자율주행에 간다. 자율주행에 가서 시세가 폭발하고, 그 다음 시세가 자율주행이 완성이 돼야만, FSD가 완전 자율 완성이 돼야만, 그 다음에 로봇 시대가, 휴머노이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요건 AI 반도체고, 그 다음에 요거는 FSD, 자율주행이에요. 전기차로 보고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그거 보고,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2차 전지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초보 투자자고요. 실제로 작년도 3월부터, 4월부터 올라갔을 때 지수가 이게 414달러를 돌파하고 갔을 때는 이 큰 흐름을 반드시 내가 이해를 해야만 내려왔을 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자, 그러면 여기까지 414달러가 최고가인데 이게 400배 올랐습니다. 2010년 상장하고 나서 저가부터 400배가 올랐으니까 제조업이 400배가 오르면 그 시대가 다 끝납니다. 즉 전기차를 만들어서 대중화시킨 시대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시세는. 그럼 끝났으니까 이거 반등은 할 수는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거 돌파를 못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400스타. 그런데 저는 늘 돌파한다고 그러고 있었죠. 이거 408 돌파하고 지금 조정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시세는 바로 전기 자동차를 잘 만들어가지고 대중화시킨 시세가 아니라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잖아요. 이때 작년부터 계속 줄었어요. 그런데 주식이 사상 고점 돌파했잖아요. 지금 내려왔는 200달러에서 214달러 지금 또 더블 거의 가까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금 전기차가 유럽에 마이너스 40% 줄고 있는데? 근데 주식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해할 수 없네. 고평가야. 공매도 치고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왠지 알아세요?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FSD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있고, 그 이해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전체 미국 시장 흐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자, 이번 달에 엔비디아가 27% 올리면서 급반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장벽이 지금 심각하게 막 흘러가는데도 지금 이번 실적까지 4월까지는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엔비디아가 FY 26 1분기 얘들은 1분기 2월부터 4월입니다. 2월부터 2, 3, 4, 4월까지 실적이 이미 지금 5월 화순이가 발표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매출이 44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나 증가됐습니다. 69% 증가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로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부인데요. 이 중요한 게 여기가 있어요. 바로 사업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생각하면 항상 데이터 센터 매출이잖아요. AI 반도체. 그럼 AI 반도체 매출은 계속 70% 이상 성장해서 지금도 AI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는 391억 달러, 매출의 대타 441달러에서 391달러니까 거의 50달러 내어는 다른 거 나머지 다 이거 차지하잖아요. 대다수 매출이. 그죠? 그래서 그래도 73%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아직도 매도할 때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이 주식은 팔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부터 산 주식은 예를 들어서 저는 145달러에 마지막으로 전략 매도하라. 아니면 3분의 1은 보유하고 50달러 이하 산 건 3분의 1 보유하고 나머지 3분의 1 보유한 건 300달러 아니라 2030년대 가면 1000달러는 가니까 2032년까지 보유하자. 지금부터 7배 가는 거죠. 그렇게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신 분들은 작년부터 산 분들 뒷북 투자죠. 얼마 못 먹어요. 먹어봤자. 그럼 폭락했을 때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보시면 왜 그런지 하면 이게 지금 또 저는 가장 먼저 자동차 및 로보틱스 사업부 매출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성장률은 가장 좋죠. 72% 성장했습니다. 사실 5.67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돼요. 전체 매출액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장률 좋아요. 근데 자동차 및 로보틱스 관련된 성장률이 좋으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칩도 자율주행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 피규어 가지고 로보틱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다음 세 데이터 센터가 매출이 줄어들 때 뭐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얘들도 계속 고성장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죠. 돈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게이밍 및 AI가 38달러 40%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전문 시각보도. 그런데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그러면 겁나겠을 때 실적이 먼저 올라가는 건데 이걸 다시 뚫어주려면 다시 153달 여기를 지금 박스권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박스권 놓을 걸 보여요. 물론 이제 뭐 무역 관세라 이런 거 완전히 해결되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올라간 178달러 최종 목표가인데 올해는 저는 그까지는 쉽지 않을 거로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박스권이다 지금도. 그리고 이번에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좀 실망스러워요. 그보다 더 좋게 잡았어야 되는데 무역 관세에 대한 장벽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걸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러면 이번에 실적 저는 아예 처음부터 엔비디아 실적 보지 말아라. 볼 필요 뭐 있나. 이미 실적 가지고 가는 장세가 아니다. 그 실적 가지고 실적이 서파리 갔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상 346도, 34쪽 다 갈, 여기가 실적이 되죠. 나머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엔비디아를 단가를 120달러 이상에 사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를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제가 금방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 판매가 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라. 자율주행이 정말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돼야 된다. 완전 자율주행. 그래서 로보택시 출시가 6월 12일 날 한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럼 6월 12일 날 하면 한 6월달 한 열 몇 대 이렇게 로보택시가 다닐 거예요. 이제 다니는데 지금 감독판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할 텐데 그러면 다니면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법도 정비되고 또 해야 돼서 그래서 이게 저는 이미 중국에 우리가 자율주행하면 BYD에서 이제 하웨이나 뭐 아니면 중국 업체들 BYD 이런 데서 뭐 샤오미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막 가고 있잖아요, 자동차. 근데 중국이 뭐 앞서 있니 이러지만 실제로 비교해 보면 테슬라랑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버 택시도 마찬가지, 우버도 로보택시 그렇지만, 이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처럼 카메라로, 센스도 있지만 카메라로 주로 보고 내가 다 자율주행 하도록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인간처럼, GPU라든, 아니면 GPS라든 없고, 센서가 없어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인간처럼 그래야 돼. 그래서 이게 발전이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은 FS든 테슬라밖에 보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슬라는 그다음 머스크의 이제 CEO가 도시 활동 종료를 예고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연기금에서 이번에 현재 테슬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위기 상황 주가 변동성 아주 크고 480달러가 시가총 10등하는 짜리가 480달러가 210달러 반타작 난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내가 우량적으로 돈을 했는데 돈을 완전히 굴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가 변동성도 크고, 연기금을 많이 샀으니까, 또 판매 감소도 되고 있고, 전기차가, 그리고 인권 문제도 막 대두되고 있고, 또 글로벌 정치에 연루되면서 글로벌 평판도 나빠지고,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머스크 CEO는 최소 주 40시간 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뭐 성과급을 주겠다 뭐 이런 게 성과급 설정할 때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엔비디아 테슬라가 이 박스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 왔기 때문에 그걸 뚫기는 아직은 쉽지 않다. 그러면 지수도 마찬가지 박스권 상단 왔어요. 나스닥도 그럼 나스닥도 잠깐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6월달은 쉬는 장이다. 미국장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제가 수요일날 야인시대 시장 전망할 때 지난주부터 오른쪽 강세 온다 그러고 수요일날은 따질러라 대형주가 간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엔비디아는 이미 박스권이라 했잖아요. 못 간다 그랬잖아요. 잘. 그러면 아시카 하이닉스 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가 좋으면 되니까 새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쓸 거니까 누가 되든. 그 다음에 보시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도 이미 파동상으로 보면 이제 양봉이 뜨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뜨면 양봉이 두 개 바닥을 찍고 이제 반전하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름장 6, 7, 8월 9월 초까지는 강세가 온다. 그래서 68,000원 뭐 잘 되면 78,000까지 봐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랑 이번 이제 강세장 오면 주도주는 기존에 뭐 조선이나 방산의 전력 이런 것은 기존에 좋았기 때문에 그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이러면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가든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만 강세가 오는 거죠. 지수가. 그 주도주 2차 전지는 제외시키고요. 실적에 모멘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악재만 있으니까. 그럼 2차 전지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반도체도 주도주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반도체도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는 올라가지만 추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중소형주 반도체 안 간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 업종 중에는 이제 정권주가 2달 동안 많이 올랐어요. 정책 테마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권주들이 이렇게 보시면 15년 동안, 15년 전의 시세가 2011년도 시세로 와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 시간에 정권주 시대다. 정권 시대가 온다. 그리고 4월 초에는 하나솔루션 질러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3월 또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계속 5월은 정권 시대라고 계속. 왜냐? 4월달 보니까 그랬으니까. 이제는 15년 전에 시세가 와 있는 상태고 보시면. 그리고 과거 2007년도 여기가 많이 갔었어요. 지금 2007년도 장세의 반복이에요. 이제 데자부다. 그럼 2007년도 장세가 지금 장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장세는 반도체는 안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가고 다른 것도 안 갔습니다. 다 안 가고 간 주식은 정권주가 막 더블씩 불을 뿜었어요. 6개월 만에. 6개월만 더블씩 불을 100% 불을 뿜으면서 지수를 이렇게 견인했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그냥 정권주. 그럼 이번에 그럴 모멘텀이 충분히 있고요. 가일권이 이미 들어갈 연봉 차트입니다. 월봉도 박스권 다 돌파하고 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시세가 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정권이다. 그러면 미래에셋 정권도 물론 보시면 미래에셋 정권이 그럼 수급을 보면 이게 기관과 외국인이 기관이 강력히 사, 외국인도 사놨죠. 그 다음에 삼성증권은 이제, 기관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데, 지금 이제 삼성증권도 현재 가격으로도 지금 뭐 한 7% 내외에 배당률이고, 미래에서던 2.5%? 근데 이게 자사주도 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이 계속, 2, 3년 전보다 이익이 2배씩 늘었습니다. 근데 주식은 15년 좀 엄청나게 이익이 늘었는데도 아직도 여기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고성장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지주사들 지주가 잘 가잖아요. 정책이 주니까. 그래서 어제 대웅도 상한가가 이렇게 모양이 좋은 상태고요. 그 월봉 보면 이제 시작이 자사주 29.6%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그 기술적 바닥에서 더블 정도 갈 수 있는 주식들이다. 그러면 삼성물산 그렇게 안 가던 것도 이번 정책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번 여름장에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좋고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정권주가 가장 주도자 이렇게 저는 단정적으로 보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올 때부터. 그 다음에 새 정부 정책 기대 이익성장세 지수하는 주식은 정권업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배당 확대다. 그래서 뭐 펀드도 조성한다 그러니까 월간 상승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좀 가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늘의 마치고 오늘의 정시 한마디는 거액자산 한마디는 지금은 대형주 시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